돈 없이도 공사 가능한 방법, 아주 작은 금액으로 상가 건물을 짓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의 강승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PF 공사를 몇 군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F 자금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F 자금이란 것은 뭐냐면요,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도면과 그 주변 물가를 확인을 하고 나중에 담보가 잡혀지겠다라고 은행에서 판단을 하고 그 비용을 공사하는데 투자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소정의 금액밖에 없어서 또는 토지밖에 없어서 공사가 하기 힘든 경우에 수익성을 은행에서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한 후에 투자를 해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 건축주분들이 알면 생각보다 쉬운데 하고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더 확실하게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투자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거를 미리 계산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수지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나 이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시면 은행 상담사랑도 얘기가 잘 통할 겁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고 촬영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가 공개를 하면서 우리 회사는 무조건 싸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세요, 이 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이윤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촬영할 때. 왜냐면 때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건물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 공사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건축주와 시공사는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한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쏙혀가지고 돈 벌어먹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분들에게 오픈할 건 다 오픈해서 우리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건축주가 몰라서 입어야 되는 손해를 없애버리고 그 금액을 아껴서 건물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등등 건설 사업에 노력하신 어른들, 그분들도 먼 미래를 생각을 하고 공사를 하셨듯이 저희도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만 앞으로의 미래의 건설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얻어갈 수 있는 정보들은 마음껏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고고고! 자, 여기 보시면 사업 현장 수지 분석표. 자, 이것도 자동 기입입니다. 밑에 시트를 보시면 사업성 분석, 금융비용 계산, 결과, 계약금 산정, 공사비 산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인 면적. 자, 여기 평수를 적어주시면 면적이 제곱미터 단위로 자동 기입이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자동 기입이 돼요. 그리고 평단가에 전부 다 자동 기입되는 겁니다. 자동 기입되고요. 평단가 계산하는 거, 이것만 저희가 잡으면 돼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 매입 비용과 취등록세 그리고 등기 대행료가 자동 산정이 돼요. PF 공사에 있어 가지고 이 공사 금액을 산정하는 거는 도면을 보고 부가세랑 기타 등등의 대금들을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총 평수가 2,400평입니다. 건축, 기본 토목, 전기, 설비 조경하는 데 있어서 평당 467만원이 들어가고요. 단지, 주변, 옹벽, 단지 절성토 등등 기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35만원이 들어가고요. 단지 외 토목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자, 설립이 평당 13만원, 감립이 평당 12만원, 총평수에서 3만원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토지세와 토지계획세, 지방세가 자동 기입되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예술 장식품 있죠? 상가 앞에 보면 막 조각상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 기입이 됩니다. 민원 보상비도 부대비로 잡아 넣습니다. 노란색 셀에 묶여 있는 것들이 시공사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도급 계약이라고 적혀 있죠? 도급 계약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요, 우리 노란 색깔 색칠한 금액,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존 등기비 신고금액의 3.4%, 시급수수료 2%, 대출이자금 연간 4.2%, 과세보험료 매출금액의 0.063%가 확정이 되어서 금융비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담보물건의 가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은행에서 투자를 할 때 건축주가 내야 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보존등기비, 등기대행료까지 다 포괄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들어가는 모든 금액, 이 금액들을 은행에서 다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벌어가는 돈이 이 돈인 겁니다. 은행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건물에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출 합계, 이게 총 우리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동 기입이 돼요.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만 직접 기입하시면 됩니다. 총 소요 자금이 이 금액이라고 지금 계산이 나왔는데 토지비가 6억이 들었고 총 공사비가 이만큼 들었기 때문에 총 소요 자금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비 마이너스 대출 비용 하면은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60억에서 대출받은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부지 매입은 보통 80%, 기성자금 대출은 보통 70%까지 대출을 해줘요. 부지 매입은 그래 34%로 받았고 기성자금 대출은 70%를 받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출받을 금액이 총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대출을 받게 되면 나머지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기성자금 대출이라 해가지고 이 금액이 그대로 여기로 딸려와요. 토지비에 묻어있는 현금입니다. 그리고 기투입 금액이 뭐냐면요, PF 자금을 일으키기 전에 설계를 보통 진행을 해요. 그럼 설계비에 대한 계약금이라든지 미리 납부가 되어 있던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은 직접 적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할 공사에는 PM 수수료와 설계 계약금을 선지급한 사항이었습니다. 기투입이 된 사항인 거죠. PM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는 분들한테 먼저 돈을 드리고 운영을 좀 해주이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그러면 그분이 금융사에 찾아가서 또는 증권사에 찾아가서 투자할 은행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때로는 시공사도 알아봐보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총 공사비에서 기성자금 대출 받은 거 빼고 토지 유동화 시킨 거 빼고 기투입 금액을 빼고 이 모든 금액을 뺀 금액이 자기 필요 자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억. 그만큼 토지 주인분이 땅을 잘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 금액만큼 안 되시는 분들은 컨설팅을 하면서 맞춰가게 되면 필요 자기 자본이 조금씩 많이 줄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필요 자기 자본이 40억이나 줄어드는 거예요. 공사 금액을 낮추든지 안 그러면 땅에 대한 담보 능력을 키우든지 그렇게 하면은 최대한 돈을 안 들이고 공사할 수 있게끔 운영이 됩니다. 말씀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데 자동적으로 다 기입이 되기 때문에 확인만 해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금융비 계산, 이건 자동적으로 계산돼 가지고 요 앞에 기입이 되는 거고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가장 편할 거예요. 이 앞에 했던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결과치로 여기로 모이는 거예요. 사업 개요안 해가지고 토지분의 80% 토지 금액이죠. 취등록세 포함 금액이네요. 이 금액에서 땅에는 이만큼의 대출을 받았고 공사비 및 기타 기성금, 공사비는 어떻게 되고 각종 인입비, 부담금, 종합토지세, 보존등기비, 지급수 전부 다 더해가지고 현재 이 금액이 되고 공사 금액에는 이만큼의 대출을 받았다는 게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공사비 총 합계 금액 가나다 있죠. 가나다 합계 금액이 이 금액인 거예요. 근데 이 금액과 이 금액이 다르죠. 다른 이유는 지등록세가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총 사업금액 합계 해가지고 토지비, 공사비, 일반 분해비, 금융비에서 이 금액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토지 유동화 합계, 그리고 이건 대출 합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금액을 합해서 60억이 되는 겁니다. 공사비 합계 볼게요. 가나다 해가지고 이 금액이 되고 토지 유동화 시킨 금액이 이 금액이 됩니다. 기투입 비용이 이만큼이 돼요. 노란색 음영 넣은 이 부분이 건축주, 토지 주인께서 사용했던 금액이 되는 겁니다. 대출금 합계가 있죠. 토지 대출은 이만큼 받았고 기성금 담보 대출은 이만큼 받아서 우리 대출은 이만큼 받았다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 이익이 있죠. 총 매출 금액 이 금액이 되고 총 지출 금액 이 금액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건축주분께서 이 금액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 금액을 보신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자, 여기 보면 매출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매출 금액 산정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 옆에 적어놨어요. 1층, 2층, 3층, 4층, 5층 200평씩 2개동인데 총 연면적 합계는 2000평. 이 금액과 이 금액을 합하니까 매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금액이 여기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계약금 산정, 이거는 우리 입장인 거예요. 시공사 입장. 또 이것도 자동 기입이 됩니다. 토지 계약은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인테리어 건축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평당가 이만큼이 되고 설계비는 이만큼 들었고요. 그리고 공사비 내역을 산정하는 거죠. 현 공사는 토지를 매매하지 않았음 영원 직접 공사비 전부 다 포함 금액이 이 금액,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정해지는 거예요. 계약금 10%, 선수금 40%, 중도금 45%. 기성대출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안 나와요. PF 대출을 일으킬 때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대출이 어떻게 나오냐면 월별 균등 분할해서 나오든지 세금 계산서 매입 자료를 토대로 나오든지 퍼센트로 나누어서 나오든지, 저희는 1차부터 6차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의 프로그램을 형성시켜 놨습니다. 한마디로 자금 없이 건축 공사를 하는 방법, 자금 없이 건물주가 되는 방법으로는 PF 자금이 있다. PF 자금으로 공사할 경우에는 큰 금액이 들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땅이 조금 좋아야 되고 그 주변에서 시세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좋다. 그리고 공사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 자본금이 줄어든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도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단 한 번만 공유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 안 받으셔가지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잘 연구하셔가지고 아주 작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쓰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